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성능까지 만족스러운 노트북 13세대 인텔 코어 i7 13700HX 프로세서와 지포스 RTX 4060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에이서의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6을 가져왔습니다. 이 노트북의 가격은 별다른 프로모션이 없을 때 에이서 스토어 기준 179만 9천원이고 온라인 마켓 프로모션으로 150만원 내외 또는 그 아래 140만원대까지 풀리기도 했습니다. 노트북은 할인 프로모션을 이용하는 게 국룰이니까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오픈마켓을 수시로 확인하는 노력이 합리적인 소비를 만듭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주요 스펙을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6 PHN16 71은 13세대 인텔 코어 i7 13700HX 프로세서, 지포스 RTX 4060 그래픽카드, DDR5 16기가 램, 512기가 PCIe 4세대 NVMe SSD, WQXGA 해상도와 165Hz를 지원하는 16인치 IPS 디스플레이, 90Wc 배터리 등을 탑재했습니다. 여기서 i7 13700HX 프로세서는 13세대 인텔 모바일 프로세서 최상위 라인업에 있는 HX 시리즈 중 하나로 높은 성능을 내는 8개의 P코어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8개의 E코어로 구성되어 있고, P코어는 1코어당 2개, E코어는 1코어당 1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어서 16코어 24스레드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강한 임팩트를 주기 위한 화려한 디자인에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위한 깔끔한 디자인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 녀석의 상판은 조금 과합니다. 노트북을 열 때 하단부가 더 커서 뒤쪽이 튀어나오는 모습은 쿨링 설계가 강하게 들어가서 하판이 큰 게이밍 노트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고, 뒤쪽 양끝에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준 것도 사이버틱한 느낌이 있어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판을 보면 알 수 없는 숫자와 그림이 있습니다. 해독해야지 알 수 있는 암호 코드를 새겨둔 것인데 노트북 상판에 이걸 왜? 라는 의문이 들죠. 가운데 제법 멋지게 자리 잡고 있는 프레데터 로고가 무색합니다. 그리고 뒤쪽 포트들이 있는 위로 모스보호로 프레데터를 써놨는데 이건 역시 굳이 왜?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노트북이 글로벌 출시 모델이고 해외에는 암호 마니아들이 제법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난해한 디자인임이 분명합니다. 성능이 만족스러우면 아쉬운 디자인은 커버가 되니까 13세대 인텔 코어 13700HX 프로세서와 지포스 RTX 4060 그래픽카드가 만들어낸 퍼포먼스를 자세하게 분석합니다. 먼저 벤치마크는 CPU 인코딩 성능 테스트인 시네벤치 R23이 싱글코어 1638점, 멀티코어 19911점이 나오고, CPU와 GPU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3D마크는 다이렉트 11X 기반 테스트 파이어 스트라이크 25172점, 다이렉트 12X 기반 테스트 타임스파이 11209점,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 기반 테스트 포트로얄 6039점이 나옵니다. 노트북 벤치마크 점수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점수대가 제법 높다는 것은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PC의 실사용 환경에서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테스트하는 멀티플랫폼 벤치마크 크로스마크는 총점 1724점, 생산성 1623점, 크리에이티브 1789점, 반응성 1848점으로 역시나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이어서 성능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임 테스트입니다. 게임 테스트는 오버워치 2, 배틀그라운드, 콜 오브 듀티, 사이버펑크 2077 4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윈도우 전원 설정 최고 성능, 프로젝트 센스 터보 모드, 펜 속도 최대 2560 곱하기 1600 해상도를 공통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게임 오버워치 2는 그래픽 품질 최상에서 평균 110프레임을 유지하고 하위 1%도 90프레임 이상이 나옵니다. 이때 프로세스의 온도는 CPU 60도 내외, GPU 70도 내외로 쾌적합니다. 두 번째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그래픽 품질 울트라, 렌더링 크기 100으로 카라키 맵에서 플레이를 했고 평균 120프레임 수준이 나옵니다. 프로세스의 온도는 오버워치 2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지만 CPU 65도 내외, GPU 72도 내외로 역시나 쾌적한 편입니다. 세 번째 게임 콜 오브 듀티는 그래픽 품질 극단으로 리서던스 솔로 플레이를 아시카 섬에서 했고 평균 120프레임 내외를 기록합니다. 프로세스의 온도는 CPU가 65도 내외, GPU가 65도에서 67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마지막 게임 사이버펑크 2077은 그래픽 킥프리셋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텍스처 품질 높음을 적용했고 자체 벤치마크 플레이를 돌려보면 평균 55프레임 내외를 기록합니다. 실제 인게임에서도 평균 55프레임 내외를 기록하고 프로세스의 온도는 CPU 60도, GPU 70도 선에서 유지가 됩니다. 게임 테스트 결과를 종합해보면 옵션 타협을 하지 않아도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들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발열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게임 테스트 간의 RTX 4060의 TGP도 반복적으로 체크했는데 105W 선에서 유지를 하더라고요.
중간에 잠깐 110W 이상을 찍기도 하지만 최고 부하를 거는 게임들에서 지속적으로 100W가 나오니까 실사용간 TGP는 100W 정도입니다. 게임 테스트에서 발열 관리가 매우 잘 되는 것을 확인했고 물리적으로 쿨링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하판을 열었습니다. 두 개의 쿨링팬이 뜨거워진 공기를 확실하게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모서리 쪽으로 많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수의 히트 파이프가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판으로 들어온 공기가 쿨링팬을 거쳐서 4개의 방열구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2개의 램이 가운데 장착되어 있고 SSD는 왼쪽에 하나 장착된 상태고 램 오른쪽으로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쿨링 시스템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혹시나 손이 닿는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열이 문제가 없는지 사이버펑크 2077 플레이 중에 체크를 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에서 키보드 위를 보면 가장 높은 곳의 온도가 34도에서 36도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노트북 키보드 위 발열은 40도 초반만 되어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니까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6은 쾌적하다라는 평가가 어울립니다. 이어서 발열 낮추기 위해서 스로틀링을 거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했는데 3D마크 타임 스파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99.4%의 성능 유지 안정성을 기록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성능을 안정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죠. 발열 관리가 잘 된다는 것은 반대로 팬 소음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열을 낮추기 위해서 쿨링팬이 열심히 돌아야 하거든요. 노트북이 켜진 상태에서 팬이 돌지 않는 무음 모드를 적용했을 때 약 44dB를 기준점으로 팬이 제대로 돌 때 약 64dB이 나옵니다.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소음이 조금 큰 편인데 최고 수준의 발열 관리를 하니까 보통 집에 놔도 혼자 있는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모드 상태에서 게임 이외의 영상 시청이나 웹서핑, 문서 작업 등을 하면 팬이 최소한으로 돌아서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아서 쾌적합니다. 무음일 때와 큰 차이 없이 44dB 정도를 기록합니다.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6은 16:10 화면비의 16인치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2560x1600 해상도와 165Hz 주사율을 지원해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해보면 색 재현율이 sRGB 99%, P3 75%로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충족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다소 놀라운 부분은 화면 밝기인데 100%에서 563.8리트까지 나오고 50%에서도 241.1리트가 나옵니다. 이 정도 밝기면 주변 빛이나 조명에 신경 쓰지 않고 대부분의 환경에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고 특히 50에서 60%만 설정해도 실내에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6:10 화면비 역시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는 노트북 시장에서 16:10 화면비를 만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16:9와 비교해 수치상으로는 세로가 1이 늘어난 것이지만 흔히 생산성이라고 부르는 작업 효율이 표신하게 좋아집니다.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해서 게임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서 작업이나 영상 편집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생산성을 높인 16:10 화면비 적용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영상 속에 있는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6을 보면 묵직함이 느껴질 텐데 저울에 올려보면 2.573kg으로 휴대하기 좋은 노트북은 아닙니다. 무게에 이어서 두께는 2.82cm로 약간의 두께감이 느껴지는데 덕분에 확장 포트가 넘칠 정도로 다양하고 키보드의 타건감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확장 포트는 왼쪽 측면에 RJ45 유선 램 포트, USB 3.2 제넌 A 포트,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3.5mm 오디오 콤보 잭이 있고 오른쪽 측면에 USB 3.2 젠2 A 포트 2개, 켄싱턴 락이 있습니다. 여기서 LED 표시 등 바로 옆에 있는 USB-A 포트는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외부기기 충전을 지원하는데 스마트폰에 연결해보니 7에서 8W로 충전이 됩니다. 각종 포트는 노트북 뒤쪽 측면에도 있는데 전원 커넥터, HDMI 2.1 포트,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2개의 USB-C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키보드는 타이핑 시 적당한 깊이감과 반발력의 조화를 이뤄서 꽤나 만족스러워서 노트북에 들어간 키보드 중에서 최상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게임 시 많이 사용하는 WASD 키와 방향키에 디자인 포인트를 줘서 게이밍 노트북임을 강조하고 있고 노트북의 퍼포먼스, 펜 속도, 키보드 당역력, RGB 백라이트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프레데터 센스로 바로 갈 수 있는 프레데터 센스 키와 직관적으로 성능 조절이 가능한 모드 키가 있다는 것이 편리함을 더합니다. 터치패드는 덜렁거리지 않고 터치감이 부드러운 편이라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6의 스피커는 키보드 위쪽과 아래쪽에 양쪽이 자리 잡고 있어서 소리가 이차감 있게 들리고 영상을 보든 게임을 하든 음악을 듣든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가 하단에만 배치되어 있는 노트북들은 다소 답답한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이 녀석은 그렇지 않은 거죠.
배터리는 5850mAh 90W 용량을 탑재했고 프레데터 센스 균형 모드, 윈도우 전용 균형 잡힌, 펜 자동으로 화면 밝기 100%에서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을 재생하니까 1시간 37분이 지나면서 꺼졌습니다.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전력 소모가 큰 편이라 배터리 사용 시간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대 전력 소비가 스펙상 CPU가 157W, GPU가 140W라서 330W를 지원하는 전원 어댑터의 크기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1을 지원하고 720p 웹캠과 듀얼 마이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13세대 인텔 코어 i7 13700HX 프로세서를 탑재한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6은 준수한 성능과 탁월한 발열 관리가 인상적인 가운데 스피커, 키보드, 디스플레이 등 다른 요소들도 노트북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179만 9천원에 구매를 해도 들어간 비용만큼의 값어치는 가지고 있고 할인 프로모션을 잘 찾아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한다면 가성비까지 챙기는 거죠. 혹시나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6을 2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상위 버전인 헬리오스 16과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까봐 차이점을 하나의 표로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트북 상식이 플러스 1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꿀단지 PD는 이만 물러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